케빈 하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케빈 하트만큼 성공한 스탠드업 코미디언과 배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는 가장 재치 있고 진지하게 웃기며 지식이 풍부한 엔터테이너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무대 밖에서 키와 성장 환경으로 인해 조롱을 받는 것까지 그는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케빈 하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모아봤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케빈 하트는 동성애 혐오 트윗을 올렸고 이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201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회를 맡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특히 커뮤니티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케빈 하트는 사과하고 행사 진행에서 물러날 것을 고려했습니다. 며칠 후 케빈 하트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케빈 하트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은 호스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케빈 하트는 자신의 건강 덕후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2022년 8월 비건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이 식당은 풍미 가득한 식물성 음식을 제공하며 다른 인기 패스트푸드점과 경쟁할 계획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인공색소, 트랜스지방, 호르몬, 항생제,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경력 초기에 케빈 하트는 릴 케브 더 바스타드라는 예명을 사용했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그는 무대에서 여러 번 야유를 받았습니다. 공연 도중 누군가 그에게 치킨 조각을 던진 적도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케빈 하트가 꼴캐스트 제작진과 함께 인생의 고난과 그 고난을 겪어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한때 스트리퍼가 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그에게 춤을 추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루틴 할 일, 의상에 대해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동생에게 들킨 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케빈 하트는 예명을 바꾸고 크리스 터커 같은 다른 코미디언의 성대모사를 그만두면서 험난했던 시작을 뒤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불안감과 인생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스탠드업 코미디의 돌파구는 2009년에 나는 다 큰 어른입니다를 공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에 다른 히트작으로는 정말 웃기다 2010, 내 고통을 웃어라 2011, 설명할게요 2013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빈 하트를 배우와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알고 있지만 이 아이콘은 경력 초기에 음악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초콜릿 드로파라는 가명으로 모타운 레코드와 계약한 그는 미고스 NTI가 참여한 볼러 얼러트, 트레이 송즈가 참여한 푸시 잇 온미 등의 싱글을 발표했습니다. 케빈 하트의 주요 취미 중 하나는 포커입니다. 2010년부터 배우 겸 코미디언인 그는 여러 대회에 참가하여 2014년 한 대회에서 4,783달러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포커 카드룸인 포커스타즈에서 주최하는 현금 게임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며 2017년부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케빈 하트의 스탠드업 코미디 경력은 성공하기까지 몇 번의 좌절을 겪었지만 영화와 텔레비전에서의 성공은 더 일찍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첫 번째 역할은 2002년 시트콤인 언데클레어드에 게스트로 출연한 것이었고 같은 해에 페이퍼 솔저스에도 출연했습니다. 현재 그는 아이스 큐브, 리얼 허즈번즈 오브 할리우드, 파더우드, 센트럴 인텔리전스에 출연한 라이드 얼롱으로 유명합니다. 케빈 하트는 할리우드에서 받은 첫 월급의 대부분을 멋진 시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정도로 시계에 대한 애정이 대단합니다. 그는 이 액세서리가 자신의 이미지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계에 중독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케빈 하트는 취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시계 컬렉션에 큰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2019년 케빈 하트는 1970년형 플리머스 바라쿠다에 탑승했다가 머롤랜드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회복 후 결국 완치된 그는 전 내셔널 풋볼리그 스타였던 스티븐 리들리와의 경기에서 다시 복부에 하복부 외전근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8년 케빈 하트는 풍자 액션 코미디인 트로픽 선더의 배역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캐릭터가 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거절하는 유일한 이유로 자신의 불안감을 꼽았습니다. 케빈 하트는 영화 주만지 정글의 법칙에서 곤충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지만 곤충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촬영 중 한때 그의 동료 드웨인 더 록 존슨이 그에게 가짜 독 전갈을 던져 그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1979년 7월 6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케빈 하트는 낸시와 헨리 하트의 아들입니다. 그는 케빈 다넬 하트로 태어났으며 주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코카인 중독으로 감옥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이후 케빈 하트의 아버지가 개종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케빈 하트는 매우 성공적이고 재정적인 후회도 거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NBA 선수가 되고 싶었다고 끊임없이 고백해왔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한때 농구 최고로 꼽히는 코비 브라이언트와 같은 농구 캠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왼손으로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반면 케빈 하트의 인상은 정반대였는데 키가 작아 제압당하는 모습이었죠. 이 코미디언은 여러 차례 NBA 올스타 셀러브리티 경기에 출연했으며 그 과정에서 4회 연속 MVP를 수상했습니다.
하워드 스턴 쇼의 케빈 하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코미디언은 자신이 신발 세일즈맨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특히 신발을 잘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장하면서 이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코미디에 대한 열정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고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무대 밖에서 야유를 받고 치킨 조각을 던져도 훌륭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겠다는 케빈 하트의 야망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끈기와 노력으로 그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을 끌어모았고 최고 수입을 올리는 코미디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렛미 익스플레인 투어는 60만 장 이상의 티켓을 판매하여 약 3,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오늘날 그는 어디를 가든 관중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중 한 명입니다. 키게스닷컴을 참고했습니다.